네, 일단 내일 법사위, 글쎄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죠. 자, 회동 이후에 이은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힐 수 있는 길은 국회법의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올리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내일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갖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본회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이죠. 올리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당 간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거의 지금 이제 신당 창당급으로 지금 당을 쇄신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이중대 그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다음 총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무조건 하자는 대로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쌍특검에 대한 필요성 정의당도 인정을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네. 이제 이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독자적인 그런 이제 그 행보를 보이고 오히려 지금 여당하고 직접 이렇게 협상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안 그랬으면 그동안 과거 같았으면 이제 민주당이 협상은 다 하고 그렇죠.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그냥 좀 거드는 정도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이제 국면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그런 그 의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근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하겠다는 그 쌍특검 정의당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이제 그걸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의 주도권은 우리가 지고 가겠다. 그런 것으로 지금 일단 읽힙니다. 네. 만약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가능성, 뭐 최 교수님 여전히 살아는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들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 김도우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예컨대 약속을 깼다, 어겼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과 함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50억 특검은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을 안 했을 경우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50억 특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게 약속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에 상정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지지부진하고 법사위에서 만약 시간 끌고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김도우 위원장이 이 문제를 좀 그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군요. 정의당이 말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 어제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한 것이다. 여기에 응당 답한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가서 너무 의아하고 납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50억 특검법은 정의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법안으로 올려서 신속 처리할 건을 태우겠다는 건데 이걸 정의당이 안 받은 겁니다. 지금 뭐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도 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 교수님.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의당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거제를 뭐 중대선거제, 소선거제로 바꾸는 문제도 관심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바람에 본인들이 원래 원했던 그림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의석 손해를 좀 봤다고 그랬었죠. 네.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이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은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건을 함께 엮게 되면 사실은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보터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당이든 영향을 행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게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겉으로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두 개가 연계돼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협조를 할 테니 예컨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정의당이 원하는 쪽으로 비례대표제도 바꾸는 문제를 일정 부분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특검법 쌍특검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과의 물밑 협상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역시 정의당 자체 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사실 뭐 특검 법안 자체는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요. 평론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 정의당이 처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이제 보면 네. 일단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류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 최근 들어서. 근데 그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대목이 뭐냐면 노란봉투법이 그 중간에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어찌됐건 지금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대략 결정을 내려서 법사위에 지금 올리느냐 마느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이제 되니까 정의당도 이제 태도가 조금 이제 바뀌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정의당이 지금 물밑에서 그러니까 테이블 밑으로 두 건을 지금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네. 민주당이 반드시 이거 좀 통과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쌍특검에 협조해 줄게. 아마 그런 이게 두 가지가 다 성사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아마 이 쌍특검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부분도 정의당이 그 협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등가라고 볼까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정의당은 상당히 그 등가의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할 네. 겁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은 또 좀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정의당은 일단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지금 맞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굉장히 강하지 않나. 근데 사실은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뭐 노란봉투법도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뭐 쌍특검도 그렇고 사실 또 선거법 개정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지금 그런 그 상황이어서 네. 뭐라고 또 정의당에 지금 확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그 국면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려면 제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18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169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어렵고 어쨌든 뭐 소수정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런 당들의 좀 참여 필요한데 글쎄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소수정당들은 어떤 셈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선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종훈 평론가 일단 소수정당들도 두 개 쌍특검 자체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다 좀 진보 성향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이들 정당도 이제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는 좀 걸어놓은 상태일 네.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이제 이 소수 정당들한테는 유리하잖아요. 당의 소멸 위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거기에 상당히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고.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한번 정의당 배신을 때린 바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선거법 개정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불신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단단히 약속을 좀 하지 않는 한은 이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이거를 뭐 좀 매개로 다른 그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사안들을 좀 관철시키기가 네.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로 이걸 패스트트랙까지 올릴 생각이 있다면 예. 아마 선거법 개정 부분에서는 특히 비례대표 늘리는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양보를 하고 뭔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쨌든 민주당이 쌍특검 패스트트랙 띄우려면 6석 정의당 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의당과 공조를 안 하면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제 정의당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뭐 정의당의 요청이 뭐 민주당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정의당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쌍특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정의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의당의 요청을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양보를 하면서 정의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으로 그리고 지금 그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당 안으로 이렇게 두 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저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게 지금 가장 논란이거든요. 대체적으로 특검의 내용, 특검법이 내용 자체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내용이 한두 가지 빼고 빠지고 넣고의 차이인데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누가 임명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안이 많은 부분 좀 수용이 되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른바 쌍특검,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야권이 셈법이 다 다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